네, 매주 화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게 눈이 왔어요. 지금은 뭐 축축해요. 그쵸. 비에. 네, 살짝 좀 오다가 그렇죠. 또 말았네요. 아유, 네. 그래도 어찌나 반갑든지.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H-1B가 발표됐기 때문에 아. 사실 H-1B만큼 이민법에서 화두가 돼 있는 그런 비자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매년 신청하는 건데 네. 뭐 관계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해당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관심이 높고 또 마음을 태우고 그러는 비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민국에서 자 H-1B 이번 내년 그러니까 지금 23년인데 2024 회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회계년도에 접수 등록을 이제 받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7일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접수 등록은 언제 하냐면 3월 1일부터 3월 17일이에요. 그런데 H-1B는 몇 년 전부터 바뀐 게 선추첨 후 등록이에요. 그래서 추첨이라는 거는 H-1B 쿼라가 정해져 있어요. 애뉴얼 쿼라가 대학 졸업자는 6만 5천, 그다음에 대학원 졸업은 대학원 이상은 2만 개 해갖고 8만 5천 개인데 뭐 해마다 40만 명, 뭐 50만 명, 뭐 몇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먼저 추첨을 해서 그 쿼라만큼 조금 좀 상회해서 이제 당첨이 됐어도 접수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기각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보 량을 생각을 해갖고 추첨을 하고요. 네네. 당첨이 되면 이제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부담은 덜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완전히 다 접수를 다 해야 돼요. 모든 서류를 다 집어넣고 그랬던 비용까지 기억난다. 해서 맞아. 접수를 한 다음에 추첨을 해요. 추첨이 안 된 서류는 고스란히 수표랑 같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리인 거예요. 3월 달에 그거를 5일 안에 다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등록을 해 놓으시면 3월 31일까지는 추첨 결과가 나와요. 한 29일 금방 뭐 이럴 나오네요. 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결과를 받고 3개월 안에 접수를 하면 돼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이제 이제 모든 서류를 갖춰갖고 이제 추천된 접수를 사람만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어요. 됐구나. 그래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죠. 왜냐하면 한 번에 5일 안에 다 접수를 하려면 그 엄청난 그 양의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한 번에. 근데 이제 나눠서 뭐 하니까. 3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접수하시는 분도 있고 또 3개월 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타임라인은 그렇게 되는데 네네. 자, 어떤 분이 이제 신청을 하느냐. H-1B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전문직 비자예요. 근데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연히 스폰서가 있어야 되죠. 나를 고용하겠다는 그러네요.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내 전공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라디오 방송국에서 지금 앵커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앵커라든지 기자라든지 다 전문직이에요.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사실 앵커나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분야에 내가 뭐 경제 관련을 한다. 그럼 뭐 경제학 전공한 사람도 괜찮아요. 그럼 뭐 앵커는 뭐 신문 방송학 보통 한 사람들 뭐 이런 그러겠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했는데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서 나를 고용한대요. 나는 디자인을 잘해요. 뭐 이런 거 갖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좀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당신은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한 거 하고 네.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는 거랑 또는 어떤 뭐 홀세일 하는 데 가서 내가 마케팅을 해요. 물론 마케팅이 뭐 바이오캠 관련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엮어볼 수는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데 가서 한다는 거는 그건 안 H-1B가 되는구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용주를 찾을 때는 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줄 수 있는 직장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H-1B가 추천만 되면 소용이 없고 승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자, 추첨할 때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회사 이름하고 네. 그다음에 베네피셜이라고 이제 신청인 이름이랑 인적 사항을 넣지 전공이 뭐고 뭐 이 사람이 풀타임을 할 건가 파트타임을 할 건가 얼마를 줄 건가 이런 거 전혀 넣을 필요 이름만 없어요. 들어가는군요. 이름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 랜덤리 추첨이에요? 랜덤리
당연히 랜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 운이죠. 꿈을 이야. 잘 꾸셔야 돼요. 랜덤으로 막 돌려갖고 이제 추첨을 하고 이야, 이건 진짜 전부 다 넣고 추첨을 하고 석사만 진짜 골라내서 엄청 한 번 재밌다. 더 해요. 석사는 또 아하. 코타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를 나오시면 추첨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들었어요. 두 번 하니까 아, 학사랑 그러네. 같이 하고 또 석사만 한 따로 번 더 하고. 하고. 그런데 전공이 이제 비슷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첨이 됐어요. 야, 나는 당첨이 됐다. 이 4대1, 5대1 하는 데서 당첨이 됐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딱 보니까 전혀 전공이 관련이 없어요. 이러면 추첨이 된 게 다 헛짓을 한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되네. 디나이가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거를 알아보셔야 아예 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네, 내가 될 거라. 그렇죠. 그렇죠. 전공이 이게 맞는지 변호사랑 처음에 학교 서류를 넣지는 않지만 그 추첨 등록을 할 때 내가 앞으로 추첨이 되면 이게 승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타진을 해보고 들어가셔야지 무조건 넣으시면은 안 안 되시고요.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게 추첨 경쟁률이 심하니까 네. 복수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예전에 무슨 아. 한국에서 대학도 뭐 복수, 그럴 미국도 수 그렇고 있죠. 복수 지원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오. 나는 이 회사에서 들어가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잡 오퍼를 받았어요. 네, 네. 다른 회사에서도 들어가고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이 두 번 들어가도 돼요. 괜찮았구나. 고용주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아, 고용주가 진짜. A 회사, B 회사가 관계회사면 안 돼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뭐 지사예요. 음. 뭐 브랜치 오피스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래서 당첨된 데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이랑 틀리게 추천 먼저 하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접수비랑 뭐 그거로 일하는 변호사비랑 전부 지불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청 접수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간단히 추천만 들어가니까 별로 그 추첨 들어갈 때는 돈 안 내요? 10불 내요. 10불만 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일에 대한 뭐 변호사한테 맡긴 변호사비 약간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추첨 등록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네. 뭐 H1B 전부에 대한 리걸비를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비용이 안 들고 추첨비에 대한 등록비는 10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 회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청하시는 분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야, 내가 H1B 지금 등록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H1B는 이번 해 10월 1일부터 2024년 회계년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첨에 되고 당첨이 돼서 접수를 하고 네. 승인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1월인데 9월 30일까지는 내가 신분을 유지해야 돼요. 해야 내 되는구나. 원래 있던 신분을. 보통 사람들은 지금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많이 하니까 네, 네. 보통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OPT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내가 지금 지금 대학을 졸업 지금 안 하고 네. 예전에 했어도 얼마든지 자격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학생 비자로 있거나 심지어는 해외에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신청하고 비자 받아 들어올 수도 그것도 있거든요. 가능하군요. 예, 그래서 오. 뭐가 됐든 간에 내가 9월 30일까지는 여기 있는 미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계속 신분을 유지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구나. 단 하나 예외가 지금 OPT를 하시는 분들은 OPT들이 대부분 5월, 7월 이럴 때 끝나요. 왜냐하면 OPT라는 거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거든요. 그렇죠. 물론 스템 같은 경우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공학 이런데 전공을 가진 분들은 또 추가로 2년이라는 스템 그렇죠. OPT가 주어지지만 어쨌든 OPT 끝나는 기간이 보통은 5, 6, 7에 걸쳐 뭐 있어요. 졸업 시기에 걸쳐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1년이니까. 받으니까. 예. 그러면 7월에 하면 7, 8, 9 이게 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요. 아, OPT를 그거는. 하면서 H1B로 하시는 분은 그거는 봐줘요. 그건 봐주는구나. 그거는 봐주는데 뭐 OPT가 내가 4월에 끝난다. 예, 근데 예. 이번에 추첨에 당첨이 돼서 4월에 OPT 끝나기 전에 얼른 접수했어요. 네. 아니면 2개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그때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심지어 9월 말까지 일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비자에 있는 사람, 그냥 일반 학생 비자에 있다거나 뭐 내가 뭐 다른 비자에서 뭐 J1이다, E2다 이런 비자에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분이 보장이 돼 있어야지 유지를 하셔야 미국에서 되는구나.
예, 신분 변경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OPT로 해서 넣었어요. 괜찮아서. 근데 10월에 만약에 디나이가 됐어. 디나이가 나가야죠. 그럼 바로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아. 나가야죠. 디나이가 되면 나가야죠. 근데 디나이가 될 때까지는 신분이 보장이 되는 되는 거예요. 거고. 그래서 추첨에 그 4대1, 5대1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네. 됐다 하더라도 디나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디나이가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이랑 잘 안 맞을 때 그럴 때 디나이가 되니까 반드시 먼저 그 두들겨 보고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치. 하고 그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H1B를 할 때 고충이 뭐냐면 임금이에요, 웨이지. 왜냐하면 H1B라는 거는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내국인, 즉 아메리칸 워커한테 네.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뺏어가서 외국인한테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싼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H1B를 할 때 기본적으로 미니멈 웨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라는 건 우리가 뭐 주에서 주는 뭐 시간당 시급 얼마 뭐 이런 뭐 15불이다 얼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자리가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이니까 이 마켓, 이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노동부에서. 그래서 그거 이상은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뭐 마케팅 자리에 있는다. 아니면 뭐 그래픽 디자이너에 있다. 어카운턴트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데가 뉴욕이다. 또는 저기 뭐 캔사스의 무슨 시골이다. 임금이 틀려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5만 불이다. 6만 불이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임금을 꼭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H1B를 스폰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에서 H1B를 스폰서할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 자리만 되면. 하지만 등록을 하고 승인이 되고 H1B로 고용을 하면 노동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줘야 돼요. 미니멈으로 정해져 있는 레벨 1, 1부터 4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벨 1 웨이지는 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약간 편법을 쓰는 게 풀타임이 아닌 파타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H1B는 파타임이 가능해요. 영주권은 파타임을 영주권을 할 수 없어요. 풀타임을 해야 되는데 H1은 파타임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좀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게 파타임으로 신청을 해놓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하고 임금은 파타임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정해져 있는 레벨 1 웨이지가 예를 들어서 6만 불이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4만 불밖에 오퍼를 안 해요. 그 4만 불이라는 건 풀타임 4만 불인데 H1B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4만 불만 받는 만큼 한 25시간에서 뭐 27시간 일한다라고 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일은 40시간을 해요. 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워낙 임금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높은 편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그 안이 나왔어요. 임금을 더 올린 거예요. 더 올린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미니멈을? 프로포절이 나왔어요. 오. 엄청 올리고 그다음에 H1B를 할 때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순으로 한다. 이런 안도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못 살아. 그때는 정말 그 H1B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그걸 강화하는 그런 그러게. 법안이 많이 많이 불안들 발의가 하셨겠다. 됐는데 실제로 이제 시행은 안 되고 그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겪은 분들은 아직도 네. 이거 임금 순으로 또 뭐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아직도 질문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런 거는 그때 아니다. 나왔다가 들어가고 임금 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직종에 대한 그 지역에서 주는 어느 하한선만 초과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그걸 그걸 안 맞추기가 하는구나.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런 예, 편법도 예. 네. 통용이 되는군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네.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매년 제가 이제 H1B 시즌이 되면 이 진짜 시즌이 스케줄을 왔어요. 드리면서 이제 네. 하는데 나는 대학을 안 졸업해 또는 나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았어요. 그냥 2년제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또 H1B를 지원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H1B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전문직이래야 그렇구나. 되는데 네. 예외가 하나 있어요. 네. 내가 대학을 졸업하진 않았거나 아니면 2년만 공부했거나 아니면 전공과 관계없는 것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뭘로 컴바인을 할 수가 있냐면 경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대학을 졸업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분야에서 12년 경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뭐 회계 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뭐 격리 사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회계 일을 12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회계학을 전공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여기 버겐 칼리지에서 내가 졸업을 했어. 이번에 졸업을 해요. 난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졸업을 하기 전에 직장 경력이 있다. 내가 다른 데서 마케팅 같은 것을 했다. 네. 그러면 경영학 전공한 거랑 마케팅한 거랑 합쳐가지고 마케팅 6년이 있다. 그러니까 예, 예. 대학교 1년이 직장 3년이에요. 아, 그렇게 계산이 계산하는 되는 거구나. 거예요. 대학 1년 공부한 거는 직장에서 3년 3년. 했으면 그걸 쳐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컴바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 6년은 돼야 되는 거네. 만약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디그리가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도 없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 12년이 12년은 있어야 되고 되는 거네. 그다음에 또 다르게 또 컴바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아까 제가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전공했는데 어디 나 마케팅하는 회사 디자인 회사 가는데 가고 싶어. 나는 이걸 잘해. 그랬는데 이분이 4년제 졸업했지만 6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네. 뭐 마케팅 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 나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 학위하고 네. 6년 일한 거하고 하고. 합해갖고 내가 그 해당 분야에 관한 학위를 받은 걸로 그 메이저로 해서 그걸로 인증을 받을 수가 그렇게 되는 있어요. 거구나. 예, 그러면 그래서 4년제 나오신 경우는 6년 경력이면 되는 거예요? 4년제가 이제 전공과 관계가 없다. 관계 없게 그럼 경우. 6년 경력이면 6년만? 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혀 네. 길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여러 네. 가지 그 H1B 단순히 대학 졸업한 뭐 그 취업 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뒤에 깔린 여러 가지 그 제도 또는 레귤레이션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짚어 보시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번에 특히 5월에 졸업하시는 분,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한다. 근데 난 대학 학위는 있어요. 그리고 나는 5월에 졸업하는데 이번에 3월에 접수 등록을 하는데 그러네. 5월에 졸업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난 그렇죠. 대학원으로 또는 대학으로.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 괜찮아요. 신청만 그래요? 5월 이후에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OPT 하고 그러겠지만 H1B가 워낙 그 경쟁률이 심하니까 이번에도 해보고 다음에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하고 싶은데 졸업을 5월에 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추첨 등록을 해서 당첨이 되면 네. 접수가 4, 5, 6월 말까지거든요. 5월에 졸업하시고 접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네. 신청할 당시에는 졸업을 안 했어도 돼요. 그러네요. 접수할 때만 졸업을 하면 돼요. 아, 그럼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 작년에도 나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을 5월에 졸업해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걸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왔어요. 5월에 졸업하니까 대학원 졸업한 걸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훨씬 두 번 그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당첨 기회가 훨씬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은 대학원으로 들어가셔서 대학원으로 당첨이 되셔갖고 그래요? 기다렸다가 네. 5월 달에 학위를 받으시고 5월 말쯤에 신청을 그러니까 등록, 좋네. 그러니까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접수 등록을 하실 때 그거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굉장히 같다. 많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졸업을 안 하셔도 올해 졸업만 있으시다면 그렇죠. 예, 그렇게 미리 할 수도 신청은 하실 수 있고, 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학력이 안 되시는 분은 또 이런 식으로 방법이 또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예, 그래요. 그런 점들을 잘 짚으시고 이제 경쟁에 이제 돌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네. H1B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분들 긴장하고 기다리실 텐데 오늘 H1B와 관련한 정말 모든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